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푼 꿈들을 안고 있었는데 벌써 그 축배의 잔은 깨진 소주잔이 되어가고 있죠. 이게 당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가 될 소재가 별로 없거든. 제롬 파월이 왼쪽으로 꼬은 다리 오른쪽으로 고쳐서 다시 꼬은다 해서 지금 얼어붙은 한국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1월이 돼도 미국 신규 고용시장은 예상치 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21만 명을 찢어버렸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4.1%로 11월 3.9%를 훨씬 웃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연말 미국 주식시장이 잠시 잠깐 금리 해빙기가 올 거라는 그 자기 체면에 걸렸던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부서지게 됐죠. 잠시 주가가 산타 랠리를 탄 건데 증시 회복 추세를 보면 그닥 완연한 봄이 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스처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에스트로, 즉 수장은 쥐봉 하나로 오케스트라 분위기를 한순간에 휘어잡을 수는 있어도 연주자 하나하나의 연주 실력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스처,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건데 그냥 미국 월가가 미리 환호한 거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걸 받아서 올해 기준금리가 꺾일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잠시 반등하던 코스피는 여전히 북극의 빙하얼음 위에 서 있는 펭귄 증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변해 있죠. 마치 절대로 2500선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파라독스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지수처럼 보이죠. 그만큼 미국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영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떡해. 그냥 시장 논리가 팩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혼돈이 가져다주는 명확한 폭락이라는 팩폭행. 이게 그냥 소용돌이처럼 전체 시장을 한번 감아 올리기 시작을 하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는 유체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합이라는 안정적인 궤도 안에서 집값이 단단하게 유지될 거라는 어이없는 전망들은 지금 집값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승이라는 이정표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대세를 몰고 가려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내비게이션이 선택적 목적지를 표시한다면 이건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안전한 길을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혼란한 시국에 가장 명확한 부동산의 로드맵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죠. 지금 코스피 시장이 딱 올해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거래량은 완전히 쫄아붙은 찌그리야. 절대로 매수세는 지갑 열지 않을 겁니다. 자물쇠 채워져 있어요. 지금 미미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거래는 소형 평수, 그것도 1인 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초소형 평수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거의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극악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무리 실신한 부동산 깨우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른 규제를 건드려도 좀처럼 깨어나기 힘든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듯 보입니다. 일단 집값 자체가 그동안 너무 오른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난 1차 하락기 때 기대만큼 집값이 떨궈져야 하는데 이게 중도에 하차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집값이 규제 해제라는 바람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꼬르박기 시작을 한 건데 지난 1차 하락장 때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는 확실히 본인들 기준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사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된다 해도 이건 이제 약발도 다 했어요. 특례로 대폭 부동산 자금 유동성이라는 물꼬를 한번 텄기 때문에 지금 1800조 가계부채가 터질 지경인데 다시 불을 지핀다는 건 자살 행위죠. 그래서 신생아 대출로 우회적인 자금 유동성을 터보려 하지만 기대만큼 거래량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집값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시점과 신생아 대출이 맞물리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무턱대고 자금을 땡기려는 수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식었어. 특히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신축 분양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고분양가
받아줄 만한 여유가 아무리 남의 돈 대출로 막는다 해도 절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회전율로는 이 회전율이라는 게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죠. 계속해서 엔진이 돌아줘야 차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의 거래 회전율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전국 아파트 매매 회전율이 3%대, 지난해 2.2% 수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5% 이하를 찍은 수치는 작년과 올해 딱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거래라는 엔진이 그냥 퍼져버린 거죠. 고속도로 어마무시 달리다가 엔진 딱 꺼져봐. 그냥 뭐 충격과 공포가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딱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확실히 막대 그래프도 소심하게 보이죠. 쭉쭉 뻗은 대나무처럼 보였던 거래 회전율이 이건 거의 작은 묘목 수준이니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달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래 회전율로 올해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반등장이 하이패스 구간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의 거래 회전율의 본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갭2의 성지라고 부르죠. 그만큼 소형 평수들이 무슨 뭐 반짝 장의선 것처럼 하루에 팔려나가는 숫자가 장난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쬐끄만한 평수인데도 가격이 두툼해서 상당히 많은 알짜 수익을 내려고 투기 수요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곳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뭐 반토막은 이제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파격적으로 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금리가 끝까지 고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금매로 돌려서 빨리 팔고 나가야 하는 절박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노도광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원구 실거래가를 보면 대체로 고점 대비 이제 뭐 완벽한 3억대를 뚫고 4억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45% 하락, 그리고 중계동 쪽도 염광아파트 9평도 이젠 3억 가까이 근접해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주로 소형 평수 위주였는데 이제 뭐 9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더욱 속도를 거세게 밟아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렇게 회전율이 람보르기니 속도였던 곳이 이젠 뭐 거래가 다 죽어가는 까닭에 그냥 소달고 도봉은 더 심각해 보이죠.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도 창동 30평대가 4억에 가까이 근접하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도 소형 평수가 4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노원구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추세는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는 갭투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냥 완전히 던지고 나오는 가격들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북구 역시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미아동 30평대가 7억 선에 거래가 됐고요. 40% 하락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쪽도 3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주로 미아, 수유 쪽 하락 추세를 보이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영끌의 성지라 불리웠던 노도강에서조차 상당히 위기감이 반영된 거래들이 속속 나오면서 다음 거래 추이를 지켜보면서 눈치 싸움을 하는데 지금 눈치를 볼 타이밍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인데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게 올해로 달력이 하나 딱 넘어왔어도 그 상황이 달라질 호재가 거의 없다는 얘기. 그냥 뭐 깜깜해.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짝다리라도 짚을 곳이 없어. 그냥 엎어지는지 아니면 서둘러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노도강은 투기 수요들이 치고 빠지는 벌집 같은 곳이기도 해서 상당 부분 뭐 윙윙거리는 또 다른 수요가 붙어주면 이게 쉽게 벌꿀 리턴 매치하고 이유를 기약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수요가 말라버렸다는 거. 이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 아득한 다리 밑 절벽에 고소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너무 올라와 버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 없는 겁니다. 아득하거든. 그래서 빨리 선택지를 정해야 내상을 덜 입을 수가 있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흘러버리는 골든타임을 물 쓰듯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기라 할 수 있겠죠. 경기도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뭐 이미 폭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성남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산성, 포레스티아 7억이 넘게 떨어지는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남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미사역 호반서밋 6억 가까이 추락 30% 넘어서고 있어요. 이젠 저층 거래로만 신저가를 구성했던 모습 사라지고 있고요. 점점점 중대형 평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쪽 역시 5억 이상 빠지는 46% 하락세. 고양, 일산, 의왕시 쪽으로 낙폭은 4억에서
5억까지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연속 8주간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한번 떨어지면 여기는 뭐죠? 가공할 만한 낙폭이 커지고 있죠. 30평대가 이제 뭐 송도에서도 3억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고가 8억이었는데 이제 3억대입니다. 이거 정말 충격이죠. 여기 규모가 2,7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충격적인 거래는 다른 여타의 단지 송도 아파트에 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 쪽에서 낙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 뭐 한 방에 4억이 떨어집니다. 2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이렇게 대형 하락세가 눈에 띌 정도인데요. 주로 수성구가 거의 뭐 하락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너무 올랐던 전력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덩어리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범어동, 수성동, 상동, 황금동 위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캐슬 골드파크는 이제 뭐 4억대네. 그리고 부산, 여기가 뭐 요주의 인물이죠.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 일대를 중심으로 2주일 단위 안에서도 대체로 4.6억, 5억에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지방에서 이렇게 가장 집값 변동폭이 큰 것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그동안 거품이 끼어 있었던 가격대가 완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남구, 수영구, 동래구 위주로 신축 쪽 급속하게 올랐던 곳들 위주로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집값 하향세는 이제 뭐 그 어떤 브레이크도 들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시세 수준이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데 몇 번의 고비는 있겠지만 대세 하락장의 궤적은 너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궤적을 바꾸기에는 힘겨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PF 위기로 건설사들이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와중에 집값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고요. 게다가 이게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연쇄적인 파괴력이 있다는 것. 지금 홍콩 H지수가 반토막이 나서 ELS 규모가 국민은행이 4조, 농협 1조 4천억, 신한 1조 3천억, 하나 7천억, 우리 250억 수준으로 녹인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결국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면 1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게 크죠. 특히 국민은행이 ELS 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비중 있게 다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한, 하나, 농협, 제일은행 등등 현장 검사 대상을 받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PF에 물린 액수 134조 원까지 첩첩산중이네요. 올해 초반부터 터질 수 있는 금융권 위기가 이렇게 한국 부동산 집값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숨도 못 쉬게 할 질식 상태로 몰아갈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의 집값 상당히 극적인 변화를 보일 거 확실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리가 친절할 수는 없죠. 남의 돈 가져다 쓰는 사람의 비애입니다. 다시 주담대는 초저금리 쪽으로 가긴 어렵고요. 결국 서울 전역에서의 하락세는 모든 통계에서 얼핏 보이는 주거에 대한 구매 의사 훅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의 거래 실종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결국 올해는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PF, 시중은행 위기관리도 초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